자, 2a 플러스 b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넣을게요. 그럼 이제 2갈로 열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플러스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제 분배 잘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뭐 딱히 부호 바꾸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동료함끼리 보면은 2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을 하면 x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기에 1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등식에다 밑줄을 치고요. 항등식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번 같은 경우는 x가 5일 때만 이거 두 개 똑같지 나머지는 다 다르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게 아니고요. 2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만 똑같지 나머지는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x가 뭐 이제 0일 때 똑같을 거고 나머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네. 그건 이제 뭐 어쨌든 그때만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이게 전개를 해보면 요게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합차니까.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으니까 1 넣어도 똑같고 2 넣어도 똑같고 3 넣어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3번 문제 보면 x-2로 나눈 그 조립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 처음에 보면은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기 숫자들 제곱 1. 여기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죠. 못합니다. 세제곱으로 고칠게요. 자, 세제곱이고 제곱이 없어서 빵이라고 썼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썼고 여기 1이라고 썼는데요. 자, 처음에 내리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쓰고 둘이 더해서 이거 쓰고 둘이 곱해서 이거 쓰고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곱해서 4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5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뭐냐면 이게 몫이 되는 겁니다. 자, 몫은 어떻게 쓰느냐? 자, 3차일 때 4개 썼으니까 3개면은 2차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몫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문제에서 이때 몫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답이 되고요. 이거는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복소수 문제는 i가 있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 묶어놨죠. 또 원래는 안 묶어놓는데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묶어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i가 없는 부분이 이제 또 똑같겠죠. 그럼 x-1이 2가 돼야 되니까 x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2i가 3i랑 똑같아야 되니까 i 부분끼리 이제 똑같다고 하면 이제 y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니까 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3이 되면서 이제 y가 1이 되는 거는 보기에 이제 3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밑줄을 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는 자, 이거 정리를 해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a고 x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이걸 넘겼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실수가 안 나옵니다. 1번 틀렸어요. 됐죠? 그 다음 2번 보면은 2번은 바로 인수분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니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되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에서 바로 2, 1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랑 1 보세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을 자세히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3번은 특이한 경우인데 3번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인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바로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5입니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20이 돼가지고 보세요. 마이너스 11이가 0보다 작죠? 이러면은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건 이렇게 보다시피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2차 함수에서 말하는 최대랑 최소는 말이죠. 항상 정리를 해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최대하고 이 최소는 y의 값입니다. y의 값.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 쭉 갔을 때 그 제일 위쪽에 있는 여기가 최대가 되고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최소가 되는데 그때의 y 값이 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최소는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간혹가다 뭐 최대랑 최소를 뭐 더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 3이네 잘못 썼네. 자, 더하락할 수도 있고 뭐 둘이 빼락할 수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문제에서 최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최대는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은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답이 1이라고 또 1번 체크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y의 값이 최대 최소 된다라는 거를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는 y의 값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3차 방정식 7번 문제 한 근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한 근이 1이다라는 거는 이 1이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 이제 근이 1이다라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1-1 플러스 3 플러스 a는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성립해야 돼요. 그럼 1이랑 1이 1 빼기 1은 없어지니까 3을 넘겨버리면 a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를 구하라 그랬고 원래 a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나머지 두 분 더 찾으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묻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3, 즉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 하나 끄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죠.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에서 3이니까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 x제곱은 3제곱 9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13이 되죠. 그럼 x제곱이 13이면 x는 이제 길이니까 음수는 안 되죠. 그래서 루트 13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루트 13은 거기에 3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다른 풀이로 들어가자면 점을 이렇게 써서 공식으로 쓰는 풀이도 있습니다. 저 만약에 그림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 제곱이죠.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3 빼기 1의 제곱에서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계산해 보면 9 요거 계산하면 4의 제곱 2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되죠? 답 그대로 나오죠. 루트 13 공식으로 써도 되고 그림에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풀어도 되는 거니까 이건 다른 풀이니까요. 이거는 공식 풀이 됐죠. 이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는 풀입니다. 공식으로 풀든 뭐 직접 그림으로 풀어도 답을 루트 1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보면 수직의 밑줄 칩니다. 수직. 자, 수직. 제가 검정고시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평행하고 뭐가 나온다 그랬죠. 수직이 잘 나온다고 했죠.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울기는 또 뭐냐? 여기 앞에 곱해진 게 기울기죠. 그럼 야랑 지금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곱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거는 수직 기울기는 3이죠. 그래서 3x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y절편이 벌써 0일 때 1을 지나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기울기를 3x 플러스 y절편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쓴 다음에
0,1을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y에다 1을 대입하면 1은 b 바로 나오죠. 그래서 b가 1이니까 이렇게 바로 표현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3x 플러스 1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원방정식인데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밑줄을 쳐야 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라 그랬기 때문에 중심이 현재 0,0입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4,4를 지나가니까 여기에다 3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3의 제곱은 9고요. 4의 제곱은 16이 되니까 r제곱은 이제 25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원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데 r제곱 자체가 25니까 여기다 25를 집어넣으면 2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2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11번 문제 보면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2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습니다. 점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은 그대로 이동 그대로인데 네. 자 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만약에 1,2라는 게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그대로 바로 이걸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해주면 2,2에서 2를 빼버리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이 되고요. 2,0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집합 문제인데요. 집합인 것은 이게 밑줄을 칩니다. 집합인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정확한 기준. 왜냐하면 아름다운 꽃이다. 아름답다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정수 중 크다. 이 큰 수라는 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한다. 기부를 많이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모르겠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자연수 찾아라. 이게 집합이 되는 거죠.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구나 다 1, 2, 3, 4, 5, 6, 7, 8, 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 집합은 이제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13번 문제 보면 대우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우의 밑줄을 치고 자, 대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순서를 반대로 하고 부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부정을 해주면요. 요거 부정하면 x가 1, 2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거꾸로 x제곱도 이제 1, 2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우가 되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보기에서 찾아내면 되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 더하기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4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정의역이 뭐냐 하면은요. 이 정의역은 x입니다. x. 정의역 x. x에 들어가는 거는 a, b, c, d 맞죠? 그래서 a, b, c, d가 맞습니다. 그리고 공역은 y입니다. y. y에 들어가 있는 거는 1, 2, 3, 4가 또 다 되죠. 선택받지 않아도 일단 있으니까 1, 2, 3, 4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선택을 받은 집단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치역. 그럼 치역은 1, 2, 3 맞죠? 치역은 1, 2, 3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느냐 하면은 FA는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A는 지금 현재 누굴 찍고 있죠? 여기 보다시피 1을 찍고 있죠. 1. 그렇기 때문에 FA는 뭐가 돼야 되냐? 2가 아니고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문제 보면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점근선 X가 여기 1이죠. 1이니까 여기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1 썼죠. 그럼 여기 지금 Y에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쓰면 됩니까? 여기 2라는 소리죠. 부호 반대되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A는 바로 이제 2라고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제 2. 이제 보기에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점근선 있죠.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만약에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Q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을 이제 Y는 이제 X-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쓰면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숫자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요거 숫자에 얘는 부호를 반대로 쓰고 얘는 부호를 그대로 써라 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16번 문제. 자, 등차 수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처음이네요. 맨날 숫자만 집어넣는 것만 나오다가 진짜로 이제 막 5항까지 합을 막 구하라 하고 이런 거는 좀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첫째 항이 1이다. 그럼 첫째 항 1인데 공차가 2다 그러면 2씩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무식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3이고 또 2씩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5죠? 그럼 이렇게 2씩 커지니까 7 이렇게 됩니다. 자, 5항까지 합이니까 한 번만 더 더할게요. 2를 더하면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5개 항이 벌써 나왔어요. 이걸 다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이랑 9랑 더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3이랑 7이랑 더해도 10이 되고요. 5가 하나 남으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일단 합은 2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보기에 답은 2번이긴 한데요. 이거는 진짜 몰랐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우리가 그 합 공식이 SN이라고 해가지고 2분의 N 중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를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A는 첫째 항이고요. D는 공차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N이 항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그러면은 5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S5를 물어본 거고요. 그럼 2분의 해서 N 자리에다 5를 집어넣고 첫째 항이 1이라 그랬으니까 A는 1, 공차는 2라 그랬고 개수는 5개라고 했죠.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중괄호 치고 2A 2 곱하기 2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그 다음 플러스 5 빼기 1 이렇게 하고 공차 2 이렇게 풀어도 답이 25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4죠. 요게 4, 2, 8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8. 8에다가 2를 더하면 10 됐죠. 요거 더하면 10이죠. 그럼 이제 5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가 약분되니까 2, 50이니까 정답이 25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풀이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식을 이용을 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못 외웠어요 도저히. 저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직접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니까 2021년부터는 이 교육과정 밖에서 이 문제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 보면 일단 이거 시그마 공식 쓰면 되죠. 시그마에서 이렇게 EAK 분리시키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K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이 2도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AK가 5라고 했고요. 자, BK가 10이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2는 10 플러스 10이 돼서 이제 2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0번 보기에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8번 문제 보면 이게 수열의 귀납적정이죠. 자, 푸는 방법은 직접 대입입니다. 알겠죠? 자, 직접 한번 대입해 볼게요. n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n에다 1 대입하면 a2죠. 2 대입하면 2a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이 둘째 항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이제는 2를 계속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a3는 이거다 2 대입하면 a3죠. 그 다음에 2a2가 되는데 문제에서 a2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3는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a4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n에다 3을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a4가 되고 2a3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3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으면 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4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4 8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 보면 지수법칙인데요. 밑이 일단 똑같으니까 지수법칙 써보면 5의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승은요. 둘이 더하면 되죠. 5의 3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5의 이제 1승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5의 1승은 이제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수끼리 곱하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표는 상용 로그표의 일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이제 2.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는 방법이 로그 2.03 있죠? 2.03 요겁니다. 2.03 이렇게 보는 게 상용 로그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2.03은 0.307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3075는 이제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 보는 방법이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